예,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국민 여러분께도 아주 정말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 권영걸 전 서울대 교수, 또 박영주 전 경기도 교수 등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 정치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오늘의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정경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신문명 정경 아카데미를 작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제3기를 맞으면서 그동안에 과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조선공업을 세계 제1의 산업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전 현대중공업 회장을 지내신 민계식 회장님이 저희 정경 아카데미의 대표를 맡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 회장님이 이걸 맡으신 것은 정말 우리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데 우리 신문명 정경 아카데미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민 회장님께서 뜻을 같이 하셔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민 회장님 모시고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우리 정경 아카데미 대표를 맡게 되셨는지, 또 우리 민 회장님의 국가관, 또 현재의 정치관은 어떠한지 말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나누셔서 반갑고요. 네, 또 그보다 더 우리 정경 아카데미 대표를 맡아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세계 1등 산업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다는데요. 우선 우리 민 회장님의 이 경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학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서울공과대학 조선공학과를 나오시고 미국 MIT에서 이 조선공학을 거기 가기 전에 버클리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그래요. 버클리. 네. 네, 버클리를 지내서 결국 MIT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셨죠. 네. 네. 그래서 거의 전공하셔가지고 정말 이 당시에는 조선업은 주로 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세계 1등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특이할 만한 일인데 이렇게 할 때까지에 우리 민 회장님께서 어떤 말하자면 방안을 가지고 또 어떤 노력을 경주하셨는지 한번 또 시청자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대학 때 제가 이제 산업 현장 경험으로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열악해요. 예를 들어서 조선공사, 우리나라에 국책 조선회사가 조선공사 하나 있는데 설계실이 몇백 명이 들어가는 큰 설계실이 송판으로 지어가지고 국립공군하고 그때는 추웠습니다. 겨울에 부산 앞바다가 오는데 영하 20도 되고 잉크가 꽁꽁 얼어가지고 글도 안 써지고 그 잉크를 녹이면은 그게 묽어져가지고 허해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너무나 그랬다. 하여튼 시계인데 제가 모든 데는 관여할 수 없고 제 전문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은 세계 1위를 만들겠다 하는 결심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가서도 아까 말씀드린 버클리에서 마스터 석사학위를 한 다음에 미국의 군함을 설계하는 산업계에서 4년간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경영하나 어떻게 배를 기능하는 걸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공과방면 MIT 출신들이 주력이고
큰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그래서 역시 공과를 하려면 MIT에 가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먼저 일단 학교 가면 2년을 마실 걸 MIT로 가가지고 4년 후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몇 달간 보잉에서 일하면서 비행기 날개 설계 같은 거 하고 제가 처음부터 비행기 날개 설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귀국했을 때는 1950년대는 이제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고 그 후로는 60년대부터는 일본이 조선공업에서 세계를 제패했는데 저희가 무슨 설계니 그런 걸 따라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조선공업 일본을 능가하겠다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개발, 설계, 생산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연구도 많이 하고 훈련도 시키고 아주 못되게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막 야단치고 그냥. 근데 그때 직원들이 지금도 1년에 3번씩 모이는데 제가 모이면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그러는데 그래도 날 좋아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일 잘하자고 그랬지 개인적으로 야단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1980년 말기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조선 불황이 왔었습니다. 잠시. 무슨 사람이든지 불황이 오면은 연구개발요원, 설계요원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줄이는데 저는 그때 일본도 그랬죠. 일본 그래가지고 연구개발 설계요원들을 다 내보내고 줄이는데 저는 오히려 사주한테 얘기해가지고 연구개발 강화하고 설계도 강화하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호황했을 때 일본의 설계를 못하는 건 우리는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런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 잠깐 들었고 특히 또 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포럼에서 이 회장님께서 연설한 내용이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유튜브로 방영이 되는 걸 제가 다 보았습니다. 보고 정말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그 중에 특히 내가 문 회장님이 내가 맡아서 하는 사업 또는 기업은 세계 1등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정말 단단하게 하고 해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 해서 보람있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 세계 1등 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잠깐 글이 나왔던데 이렇게 정말 이런 타고난 자질을 갖게 된 데는 우리 민 회장님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부모님도 참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어디 경력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버님께서는 경성제대 의학부를 나오시고 어머니께서는 또 경성사범대학을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정말 최고 학부를 다니신 분들이고 또 그 외에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버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학자이지만 정말로 사상가라고 말해도 조금 더 틀리지 않을 정도로 자녀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저는 이 성장 배경이나 부모님들의 이런 훈육은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모님 자랑도 좀 하시고 또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런 말씀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친은 경성제국대학교 의학부 이재승이십니다. 80명을 뽑는데 76명이 일본 사람이고 단 4명이 조선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겠습니까? 저희 부친은 내가 공부 잘했다, 머리 좋다는 얘기 평생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열심히 했다는 얘기만 하시고 그때 공부했던 거 뭐 줄줄 외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되긴 모르죠. 근데 저희 부친은 조선이 왜 망했나?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삼국 사기 상임문사를 줄줄 외시고 절대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한글 조금 배우기 시작할 때 5살 때죠. 제일 먼저 머리에 넣어주신 것이 만인평등사상입니다. 유엔 헌장의 인권헌장 첫 구절 선문을 이렇게 적어서 목에 걸치는데 Man is born equal by nature.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렵다는데 구태여 번역하자면 사람은 날때부터 평등이다. 그걸 목에 걸어주시고 가끔 물어보세요. 인간관계는 그럼 후다닥 그냥 Man is born equal by nature가 후다닥 나오지 않으면 막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말라. 저는 지금까지 평생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는 보통 사람이다.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다. 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너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10분 열심히 하면 그까짓 거지만 그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하는과 딱 차이가 된다. 과연 제가 지나보니까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저보다 훨씬 잘하고 생각하던 애들 사회에 나와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왜 저럴까? 저는 노력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컬 어민사상이라는 걸 갖다가 아주 힘을 주시고 열심히 하는 거. 진인사 대통령이 이제 평생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만. 세 번째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네 힘을 내라. 남의 힘을 의존해가지고 성공한 애가 역사상에 없다. 그리고 뭐 삼만천의 사기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그 자조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니스 보니까 이런 다 해가지고 후다닥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것이 하루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서양 속담이죠.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걸 영어로 써서 또 목에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그걸 외웁니다. 세 가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체력이 있어야 한다. 운동을 많이 시키셨어요. 아버지 자신이 마라톤 선수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래서 달리기를 쭉 했습니다. 등산, 달리기, 뭐 수영, 또 스키도 국가대표 선수를 했었죠. 그렇게 이제 부친이 이제 아주 그냥 철저한 정신교육을 시켜주시고 강인한 체력을 주시고 그러니 부모님이 이보다 더 고마웠다고 하겠습니까? 저희 모친은 경성사범 1세이신데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없어졌습니다만 서울대가 사범대학의 전신이죠. 1세이나 마찬가지인데 김종필 전 총리가 아마 사범대 나오신 모양이죠. 서울사에. 그분 집권하신 다음에 집에 와서 어머니께 큰절 올리는 걸 봤어요. 대선배님이라고 그러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물론 우리 이제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은 그 기수가 제일 좋죠. 그렇죠. 거의 일본사람이었고. 그 모친은 지독한 스파르타 교육이 있어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형들한테 맨날 바보 병신 소리 듣고 뭐 군밤 맞고 이러고 자라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세상에 없는 바보 백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동네 들어가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 보면 잘 올려요. 성적이 좋아요. 근데 하루는 식구들이 다 저녁 때 모여서 생기자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버지 자고 바보 아닌가 봐요. 왜 그러니?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그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줬다가 또 군밤 7개 맞았습니다. 이 자식아 100점 맞는 놈이 언제 알아서 형제들이 맞아서도 군밤을 하듯이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모친한테서는 엄격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저도 정말 지금 이 나이에 부모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회장님의 두 부모님들 뵐 때 정말 굉장히 부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요 정말 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릴 때 또 이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또 평생 계속된다는 보장도 일반적으로는 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투르스 포럼에서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누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그 다음에 또 누구나 다 사람은 범인이다. 그리고 또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자조정신.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엄격하게 교육받을 때 그 목에까지 걸어준 거 그거를 말하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가지고 평생 살아오시는 것은 이거는 또한 정말로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도 오늘의 우리 민교시 회장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리라고 보는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세계 제1의 산업으로 만든 거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럽죠. 또 여기에 못지않게 또 자랑스러운 것은 그 지난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이 정부에서 이 해방 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아주 큰 공을 세운 분들을 32명을 뽑아서 말하자면 과학기술 유공자 해가 과학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초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민 회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분 중에. 근데 32분 중에 그 우장 박사로 비롯해서 22분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고 생존자는 10명이더라고요. 10분. 그 10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른 분들은 대체로 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한 분들입니다. 우리 민 회장님은 사실 대학 연구소에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현장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더욱더 이 과학기술에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받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인정이 된 거는 이거는 이제 좌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 발전에 공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어디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쩌다가 봤더니 이 논문이요 300여 편이고 또 특허는 그보다 수가 더 많죠. 그런 거를 이루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교육도 받았지만 민 회장님 자신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동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과를 이루기까지에 혹시 일화라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열심히 했죠. 예, 정말 열심히 해요. 제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전설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MIT에서 공부할 때 교수들이 이제 감탄했다 그래요. 그리고 MIT에서 아주 창의력이 좋고 유명한 교수 부부가 85년에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MIT 동창들이 다 모여서 환영회를 하는데 그 교수가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 옆에 물론 제 아내도 있고 너 요새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교수들이 모두 감탄했다. 제가 그때 요새는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대답한 적이 이게 사실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교수님들이 그랬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저녁 6시가 되기 전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중역들을 할 때 부탁을 해요. 6시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계속 날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비서도 퇴근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커피 타먹고 제가 카피하고 전화 받고 하면서 전화도 해보면 끊죠. 연구하고 회사 경영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신사업을 어떻게 하나, 신제품 어떻게 해보나. 이제 그 연구를 하는데
정신노동이 뭐 바로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혀서 일이 되려면 밤 10시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밤 10시에 돼서 틀이 잡혀서 좀 일을 하면 새벽 2시는 금방 돼요. 네. 그리고 12시, 2시 사이가 제가 제일 그냥 능률이 좋습니다. 네. 저는 규칙이 뭐냐면 새벽 3시가 기준이에요. 새벽 3시 전에 이제 그만 오늘 여기 그만하고 가자 하면 집에 와서 한 2-3시간 자고 새벽 3시가 넘으면 밤을 샙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전에 숙소에 가서 자도 6시 반에는 항상 전 중역들이 조찬해라 그래서 모여서 밥 먹으면서 회의를 하니까 뭐 2-3시간밖에 못 자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부모님께서 네. 이 말하자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네. 정신적인 교육만 철저히 시킨 것이 아니라 이 신체 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또 시키기도 했지만 또 스스로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라톤 완주를요 300m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제일 많이 뛴 사람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 완주를 하는데요. 저도 사실 달리기를 좀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저도 좀 많이 뛰어보고 그런데 뭐 이 사실 권투 같은 거 아십니까? 네. 뭐 유도 같은 거 때리고 막 하는 게 이게 정말로 맞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 마라톤은 누가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때리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죽을 죽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시고 또 저 얼마 전에도 날이 추울 때 위에 오바를 코트를 별로 안 입고 그래서 이 추운데 안 입으시면 되니까 저는 안만 추워도 이거 이상 입은 적이 없죠. 네, 그래서 놀리는데 그 정말 다시 한번요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는 혹시 또 뭐 비결이라도 한번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연관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문에도 많이 기고를 했습니다. 참 좋은 국민성도 많은데 세 가지만 고치면 세계 1등 국민이 된다. 한 게 있습니다. 첫째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조선 500년의 통치사상이 인 아닙니까? 인이 뭔지는 몰라요. 저도 인을 간단하게 할 때 이게 뭔가 40대가 돼서 깨달았습니다. 인이라는 글자, 사람 인에다 둘, 두 사람만의 관계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게 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이고. 근데 그게 부족하죠, 우리나라는. 나만 편하면, 나만 잘 되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두 번째가 제가 좀, 꼭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공정성입니다.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를 못해요. 아무리 경쟁자고 저기라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내가 거기서 배우고 난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깎아내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국적인 면이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좀 양보를 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양보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경영할 때도 두 부서가 아주 극렬히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제를 해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사소한 거 갖고 싸우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결론이 나요. 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게 이제 그럴 건데 제가 이제 질문하신 거, 말씀하신 거 건강의 그 비법이라도 한 분. 네, 말씀을 드리자면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운동이나 룰이 있잖아요. 축구는 축구대로 룰 있고 야구는 야구대로 있고 달리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니까 부친께서 물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제일 심플해요. 잘만 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공정성,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 맞아요. 운동 스포츠맨십 있어?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해야죠. 우리 국민이 정말 그거를 하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우리 회장님 이 이력을 제가 나름대로 좀 훑어보면서 우리 민 회장님은
이 공학도로서 이 조선 공학만 연구를 하신 게 아니라 문학, 역사, 철학 이 다방면에 대해서 조예가 보통 깊은 분이 아니더라고요. 가히 정말 그 방면의 전문가 수준까지 저는 갔다고 볼 정도로 아주 다방면에 조예가 깊으시던데 특별히 그 조선공학 공학 이외에도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역사, 문사체를 그러니까 네. 이런 데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마음을 두고 좀 공부를 하셨습니까? 특히 또 이 정치에 대해서도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 이 정치 사상, 정치 철학에 대해서요. 가히 정치학자에 못지않는 그런 이 식견을 갖고 계셔서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어째 그런 이 공학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을 가지시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형제들의 영향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영향,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제가 이제 5남 5녀 10남매의 막내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유교 지나고 살아남은 건 이분뿐이지만 형제들이 전공이 전부 달라요. 큰형은 의학이고 둘째 형은 법학이고 셋째 형은 문학이고 큰 누나는 교육학이고 둘째 누나는 음악이고 완전히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미술이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만 모임은 뭐 화제가 다양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침 눈 뜨면 벌써 음악을 틀어가지고 이제 뭐 요한수대에서 월수가 나온다든지 또 부친 자신이 바이올린을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영향을 받으면서 잘하는데 특히 바로 위에 문학을 하는 형이 저보다 8살이 많습니다. 근데 그 형하고 그 형은 많이 시달림을 받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그럴 때 뭐 제인이 안에 북풍의 언덕이니 이런 책을 사가지고 읽으라고 그러면서 3일 내로 독담 써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읽어보면 그 당시에는 추잡해요. 뭐 연애를 하고 예를 들면 눈먼 소녀를 아버지 목사가 데려왔는데 그 눈먼 소녀가 점점 자라면서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해가지고 그 소녀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자살하는 그런 사들어서 읽고서 웃어가면서 제가 그러면서 에이 추잡해하고 막 그랬죠. 초등학교 때. 그렇지만 약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 형하고 평생 읽어야 할 고전 100가지를 전선정해가지고 차근차근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3 때, 고1 때 이럴 때는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을 읽는데 셰익스피어 그러면 사람들이 소설로 돼 있는 아니면 소설이 아니에요. 원래 셰익스피어가 지은 거는 대사 그러니까 시나리오입니다.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걸 커피를 먹어가면서 그냥 여름방학 갔을 때 밤새워서 그냥 일 삼아서 읽었죠. 그렇게 읽으면서 이제 거기다 제가 또 여러 가지 많이 읽고 그래서 사상 그 중요한 말을 이렇게 미술도 긋고 나도 또 깨서 이제 파일도 만들고. 네, 저는 그랬어요. 그 우리 회장님께서 말하는 이 대한민국의 조선공업을 세계 1등 산업으로 육성시키기까지는 단순히 내가 뭐 조선공학자라서 과학기술자라서 그런 기술을 그냥 개발했을 뿐이다. 저는 이래가지고 이런 성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고 또 우리 국민이 그 어떤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을 때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뭐 내 개인적으로 뭐 좀 출세 좀 하고 싶어서 저는 이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실 때 더욱 또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말하면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이 어떤 나라 어떤 상태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 큰 꿈도 가졌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뭐 그런 점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요즘 그 인문학의 중요성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문화라는 생각해요. 문화. 물론
인문학,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형제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성장한 다음부터 저 자신이 연구를 하고 많이 책을 읽고 했습니다만 중국 역사를 보십시오. 중국 한민족이 세운 나라가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전부 이민족이 가서 정복을 해서 왕조를 세운 다음에 전부 중국 사람이 되거든요. 또 왜 그러냐? 문화는 항상 높은 데서 나야 된다 그러거든요. 문화에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문화가 여기 중요하구나. 문화라는 건 종교, 철학, 과학, 심지어 요새는 음식 문화, 놀이 문화 이렇게 모든 걸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아백과사전 정치도 문화고 정치는 군사도 군사 문화입니다.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찾으면 문화하면 정확하게 길게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의 소산이 문화다. 네. 그럼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공학이고 산업이고 모든 거 제일 처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위스덤이에요, 지혜. 그게 인문학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기술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더 있거든요. 실행을 못하는 건 아무래나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실행을 하는 지성인들이에요. 그리고 문화로는 안목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산업계에서 경영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방향을 하죠. 아, 그래요. 제가 오늘요, 이 좌담하고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실천. 이 사실 도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덕. 제가 길도, 덕은 보통 큰 덕거든요. 도는 여기다 또 이 노자에 또 도덕경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경에 보면 도경이 있고 또 덕경이 있습니다. 왜 이 도와 덕을 구분해 놨을까? 저는 도는 우주의 섭리, 자연의 근본적인 이치가 도고, 덕은 이 근본적인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간의 능력과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저는 덕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맞습니다. 방금 그 말씀을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른 데는 못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저하고 덕의 의미에 덕의 의미에 대해서 공감돼서 좋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실천 안 하면 그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하면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아까 말씀 중에 형제들 때문이든 아니면 또 많은 독서를 통해서든 공학 이외에 과학기술 이외에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섭렵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요,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공업을 세계 1등이 되도록 그 기술 개발을 한 엄청난 특허를 많이 내는데 저는 굉장히 밑받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학기술의 영역이고 문사철,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전공 분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공 분야는 열심히 하되 기본 아니습니까? 기본이 잘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됐습니다. 장 대표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살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음악을 잘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나라와 국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저는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다른 거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심지어 노래까지도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저는 그래서 또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또 정말 오늘 이 모신 이유도 여기 있는데 우리 민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자로서 과학자로서 살아오셨고 또 이 과학을 구체적인 산업 현장에서 실현해 온 분이거든요. 여기까지도 포함해서도 과학자로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정경 아카데미
통해서 아니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해 나갈 이 정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이 정치는 너무너무 우리 민회장님 보시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치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 나누기로 하고 우선 이 국가, 이 나라가 국민에게 무엇인지 국민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하자면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자꾸 외국의 유명한 사람을 들먹으려는 거는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건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분들 예를 들자면 독일의 만능천재 시선이라고 하는 괴테 그런 분들 국가에 대해서 참 설파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개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국가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자매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게 누굽니까? 국가 아닙니까? 네. 아주 정말 심금이하는 말씀이죠. 또 그거 비슷한 말을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볼테르라는 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마땅한 권리들 인권을 누리고 그리고 자유롭고 행동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뭐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국가 구성 요소로 국민 주권 정토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없거나 국가를 빼앗긴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또 오늘날 3천만이 된다, 4천만이 된다 하는 크루들에게 그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국가가 없으니까 이 나라한테 학살당하고 저 사람한테 핍박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국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방금요, 그 괴테, 독일의 시성이라고 하죠. 시성이라고 하죠. 네. 정말 시를 쓰는데 이 성현의 경지에 올랐다고 했어요. 네. 그런 분도 말하기를 국가는 결국 개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칸트 아니습니까? 네. 칸트도요 이 세계 평화를 굉장히 염원했습니다. 네. 또 아인슈타인도 얼마나 뭐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결국은 철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 볼테르도 언급하시고 뭐 몽테스큐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또 정치 사상가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이런 이 위대한 문학가 또 철학자 이런 분들도 다 말하자면 이 세계 인류의 말하자면 복지, 행복 그리고 이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 이런 게 있을 때 그 분야의 말하자면 연구도 정말 세계적으로 우뚝 선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말 높은 이상이 있어야 즉 국가 사회에 대한 인류에 대한 높은 이상이 있어야 자기 전공 분야의 일도 아주 높은 단계까지 성취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간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국가가 이처럼 중요한데 요즘은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흔히 정치라고 그러죠. 다른 분야도 다 국가 발전에 다 역할을 합니다. 특히 뭐 교육, 경제, 뭐 문화활동, 뭐 그 외에 뭐 여러 분야 뭐 우리 안 하는 게 없지만 그러나 국가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을 지면 아무래도 정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정치가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학자고 예술가고 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과학자한테는 국경이 있는 거죠. 체육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의 의미, 국가의 역할, 또 정치제도는 어떤 것이 좋은가, 또 어떻게 되면 국가가 망하는가, 국가 희망 한 4,000년 전 중국에 하나를
국군을 갖다가 제거하고 어느 나라를 세운 탕왕이라고 있습니다. 네. 탕왕이라는 사람은 반명이라는 이만한 노크를 대야에다가 밑에다가 자책의 육사를 이런 거 써놨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6가지 써놓고 매일 세수를 하면서 글을 다 보고 반성을 해요.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나. 그런 것부터 그냥 최근에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국가 흥망에 대한 걸 쫙 전부 정리해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국가 경영에 있어서 제일 간단하게 또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로 공유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중국을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해가지고 한자도 싫어하고 한글 전형주의였고 또 한 30대 초반까지는 유교를 싫어해가지고 남녀 질서 부동성이 그런 또 형식적인 거 성리학 그런 걸 싫어해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논어를 읽어보고 공자님 생애를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죠. 하루는 공자님의 아주 애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가 공자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스승님 국가 경영의 요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조금도 주저 없이 식과 병과 신이다. 오늘날 의미로 해석하면 식은 경제고 식은 먹는 거 경제죠. 경제. 병은 독방이고 신은 사회 질서, 사회 정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기, 무기는 국방이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면 다 됐죠. 거기서 조금 발생이 된 게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베테랑 분도 정치 말씀하셨지만 종이 글씨 그대로 발음정자 다슬리시죠.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베테랑 분은 자기 조사에 뭐라고 썼냐면 정치적인 실정을 가장 미워한다고 썼어요. 그건 온 국민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때문에 제일 큰 죄악이죠.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은 경제, 국방, 사회 질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주 걱정 정도가 심해요. 이왕요 그 공자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 달리면 정치의 요체죠. 식, 병, 신. 그러니까 국가 경영이니까 정치죠. 정치 경영의 요체인데. 그런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만약에 포기해야 된다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1번이 병. 이제 1번이 식이었습니다. 병입니다. 맞습니다. 병. 1번이 병이고 그 다음에 또 식이죠. 포기해야 된다면 그건 이제 그 다음에 한참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이다. 신뢰. 신이 없으면 아예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무신 분립이죠. 신이 없으면 나라가 쓸 수가 없다. 아예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설립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건 요즘은요 우리 사회가 너무 불신 사회입니다. 진짜 먹고 사는 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이 불신과 갈등이 정말로 문제가 돼서 공자님의 그 말씀은 더욱 우리가 국민적 명심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이처럼 이 문제가 많은데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요새 동창회나 군대 동기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제가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정치 얘기는 빼자. 왜냐면 너무 답답했어요. 문제점 큰일 났다는 얘기만 짓다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민회장님 같은 분께서 정말로 정치를 바로 잡는 일에 나도 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나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로 이 새로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전에 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명 정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국가 운영 방안으로서의 새로운 정책도 우리가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들도 배출하고 또 여기서 또
우리와 함께 이 강좌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국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민 회장님 같은 분이 또 앞장서서 나가시면 저는 뜻을 함께 할 분들이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어떤 이 시대 정신이 없이 또 역사 의식이 없이 정말로 도토리 키재기식의 사원박질만은 이런 이 기존 정치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희망의 정치 세력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는 강한 희망을 갖고 있고 우리 민 회장님께서도 그런 희망 때문에 정경 아카데미의 대표도 맡았은 줄로 알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잘 해나가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도 괜찮나요? 예.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가 70이 될 때까지는 하루에 3-4시간 자고 그리고 주말에는 조금 좀 더 자고 그러고서 일을 해가지고 신제품, 신사업 많이 개발했죠. 신제품 개발할 때 직원들한테 우리 이런 거 개발하자. 그러면 깜짝 놀래요. 우리가 그런 걸 해요? 이런 거를 서양 사람들이 했냐 안 했냐 했죠. 일본 사람이 했냐 안 했냐 했죠. 넌 서양 사람들보다 못하고 일본 사람들보다 못하냐? 그럼 가만히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한 걸 왜 우리가 못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신제품 같은 걸 많이 개발하면서 항상 제 모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개발한 건 다 그래요. 예를 뭐 몇십 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70대가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군인들을 좀 그런 산업기 경험을 알려달라고 해서 5년 일을 하려고 갔었는데, 3년째 되는 어느 날은 오후 6시부터 저녁 새벽 2시까지 3번을 서울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상담 문상 때문에. 막 누구를 갔다 오면 또 연락이 와요. 이렇게 보면 오늘 안 가면 안 될 때고, 오늘 몇 개 시간이 있고, 또 막 갔다 오면 밤 11시에 또 오늘 연락이 와요. 3번을 왔다 갔다 한다면, 이제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3년 후에 카이스트를 관뒀습니다. 그때까지 아내한테 참 미안했어요. 이제 저희 동생들 만나거나 뭐 친구들 만나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왔냐, 뭘 했냐 자랑을 하는데 국내 여행도 한 번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혼자서 하는 연구도 하고 요새 논문을 발표하니까요. 연구도 하고 적술도 하고 독서도 하고 아내하고 1년에 한두 번 좀 해외여행 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유유자를 크게 쓰이려고 그랬는데 점점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제가 평생 이런 일을 하려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만 젊은 애들이 나서야 하는데 젊은 애들은 우리나라의 위기를 좀 잘 모르고 안 되겠다. 조상님들이나 손님들을 볼 면목이 없다. 나라도 나서야겠다. 해가지고 정치라는 그 뜻 의미대로 바른 정치 다룰 수 있어. 정치를 좀 하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좀 행사해보자. 그러려면 영향력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민 회장님 뵐 때는요, 건강도 아주 좋죠. 그동안에 공부도 다방면으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저는 못할 일이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때 오히려 또 이 그동안에 정치를 쭉 해왔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정말 욕심 때문에 한 것이라고 정치에 나섰다고는 정말로 볼 수가 없는 우리 민 회장님 같은 분이 나서신다면 오히려 더 국민적인 성원을 모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정치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또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과격한 말이 돼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나라가 좀 어지럽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를 봐서
나라와 결례가 아주 없어질 뻔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예. 요새 그런 위기를 느낍니다. 예. 그런 위기를 느끼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참 그 옳은 말씀이에요. 예, 뭐 어지간하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죠. 예. 그래요. 아무쪼록 그런 이 위기 의식을 느낄수록 또 저는 더 큰 힘을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아무쪼록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우리 민주당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